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뭐 부동산도 너무나 중요한 이슈지만 네. 우리 주식 얘기합시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잘 갑니다. 네, 1.7% 이상 지금 올라가고요. 3,722선 기록하고 있고 오늘 삼성전자 뭐 역대 최고가 지금 2.47%까지 상승폭 확대 97,000원. 네. 오늘은 한동안 소외됐던 이 자동차 섹터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정말 현대차. 오랜만에 좀 한숨 좀 돌리실 것 같아요. 지금 8%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사실 관세에 대한 이슈가 두 축으로 나오긴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뭐 3,500억 달러 선불 얘기를 여전히 했는데 베센트 장관은 얘기 좀 잘 돼가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뭐 가 있다. 이래서 사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바니까 좀 긍정적인 쪽으로 반응하나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과 함께 또 경제 저에게는 과외 선생님 같은 분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여경 책임연구원님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동안 안 보이셔가지고 네, 한 달 반 만인 것 같죠. 그러니까요. 그때 나오셨을 때 약간 긴 휴가 간다 뭐 이런 말씀으로 네, 맞습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네, 2주 황금 같은 휴가를 마치고 또 황금 연휴가 돌아오지 말지 그랬어요. 너무 좋았죠? 네, 가 있는데 아주 시장이 너무 잘 오르더라고요. 제가 휴가를 갔는데 이렇게 시장이 잘 오르니까 정말 돌아오지 말아야 되나? 아니에요. 또 저희가 이 잘 오를 땐 또 불안감이 또 엄습을 해오기 때문에 또 많은 것들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삼성전자는 올라가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가 구경을 하지 못한 97,000원. 막 8만 전자 간다, 뭐 7만 전자에서 으쌰으쌰 해보자 했는데 97,400원 현재가 달려가고 있는데 요즘에 보면은 우리 반도체 투톱의 그래프와 코스피 그래프가 저는 거의 일치한다고 봐져요. 그만큼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만큼 또 쏠림. 이거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소외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요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워낙 이 반도체가 이제 퍼포먼스도 좋게 나오고 실제 데이터 상에서도 이제 한국의 어떤 수출을 봤을 때 이 반도체가 정말 한국의 그 매크로 데이터, 펀더멘털 데이터를 아주 강하게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수출 데이터인데요. 이제 여기서 뭘 아실 수 있냐면 이번에 이제 데이터를 보셨을 때 이제 요 헤드라인이 크게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9월에 이제 추석이 없었기 때문에 조업 일수가 좀 많았던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요. 요것 때문에 이제 지금 반도체 수출도 역대 최대치를 좀 경신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AI 사이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 AI 투자를 기반으로 한 그 확장을 지속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한국이 거기에 페어되어서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섹터를 보셨을 때 사실 이렇게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이번에는 이 헤드라인이 20%를 넘어야 이제 정말 찐으로 잘했다라고 이제 저희가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 이 20%를 넘어가는 게 딱 반도체, 선박, 그다음 소비재 요쪽 파트이거든요. 근데 워낙 반도체가 잘 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한국의 코스피와 실제로 반도체 주가들을 좀 견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가격 효과, 피 효과가 좀 세게 붙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6월, 7월만 해도 저희가 조금 아리까리했던 게 DDR4 가격이 올라가는 건 사실 공급 축소 때문에 이제 올라갔던 건데 이번에 9월에 이 디램 가격 올라가는 건 이 DDR5 실제로 그 AI 투자에 들어가는 이제 고성능 기기 쪽에서 이제 가격이 크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실제로 수요에 기반한 지금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 이제 도래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다행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HBM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가고 있어서 그 미국의 확장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서 같이 확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울기가 엄청 가팔라요. 그러니까요. 가격이 진짜 오르고 있고 수요도 받쳐주고 있고 이게 이제 슈퍼사이클의 하나의 큰 축이다. 계속 가보죠.
네. 이 반도체 얘기. 네. 그래서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많이 올라서 되게 이제 많이 맞아요. 우려가 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조금 안심을 해도 되는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미국에서도 사실 모든 파트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도 뭐 고용 셧다운 이런 것 때문에 맞아요. 고용도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미국에서 지금 성장률의 한 4분의 1%를 만들어내는 게 4분의 1을 만들어내는 게 이 IT 섹터이거든요. 근데 이 IT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22년 요 말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이제 확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이클에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같이 올라타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유일하게 성장이 나오는 부분에 한국이 같이 페어돼서 결합돼서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의 확장과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다. 이게 동행 관계를 이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국의 반도체, 그다음 한국의 수출 요 경기를 내년까지 좀 완만하게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섹터 쪽에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제 옛날에는 이제 반도체의 어떤 재고 그 기간이 한 4주 정도 있었다고 해요. 한 7월만 해도. 근데 지금 9월, 10월 요 상황은 만들자마자 바로 팔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이 수요를 맞출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한국 반도체는 재고 부담도 많이 적은 이런 상황에서 수요가 강력하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수요가 세서 지금 매출이 계속 잘 일어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오픈 AI 샘 올트만이 진짜 바쁘게 요즘에 막 활동을 하잖아요. 리딩방에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왜냐면 트럼프 리딩방이랑 샘 올트먼이 어디 가나를 잘 봐야 됩니다. 어디랑 계약하나. 막 10%씩 올라버리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할 약간 초반에 와가지고 뭐 스타게츠 얘기하고 맞아요. 이거에서부터 물론 그 전에도 분위기 좋았지만 완전 그때부터 또 수혜를 좀 기대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영향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어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그 지금 유일하게 확장과 성장이 나오는 그 파트에 미국의 투자에 한국 반도체는 이 유형 자산을 계속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루트를 뚫었다 보니까 요게 지금 한국 전체 이게 온기로 퍼지는 건 아니지만 요 반도체와 조선을 필두로 해서 수출 데이터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사이클로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사실 뭐 중국발 반도체보다는 지금 계속 우리가 다른 시장을 찾고 넓히고 있는 상황인데 진짜 수출 데이터 보면은 관세 여파도 있지만 반도체 아니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수출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해봐도 될까요? 뭐 피해 효과도 있었지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P와 Q 모두 한 내년까지는 정말 완만하게 계속 확장을 지속할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반도체 수출을 좀 이렇게 뜯어보면 그러니까 지형 변화가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도 이제 박지훈 부장님이랑도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원래 한국의 반도체 수출 절반은 요 중국, 홍콩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홍콩 시장이 좋지 않으면 이제 한국 수출을 밀어낼 그 시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이제 요 디커플링 G2의 싸움 이후에 벌어진 변화를 보시면 지금 대만으로 나가는 요 반도체 수출이 가장 크게 폭증을 합니다. 거의 지금 3-4배 수준으로 증가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 요 베트남 쪽으로도 많이 나가요. 근데 먼저 대만으로 나가는 건 이제 그 엔비디아 향 HBM 요 그 매출이기 때문에 요건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베트남으로 올라가는 건 이제 옛날에는 한국이 중국에 어떤 공장을 많이 조립 라인을 깔았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 G2 시대의 디리스킹을 위해서 이제 그 공장들을 다 동남아로 좀 돌렸던 거죠. 그리고 미국이랑 베트남이 그 7월 초에 서로 무역 합의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트남의 교역 분위기도 좀 좋아지다 보니까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밀어낼 수 있는 지금 반도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수출이 헤드라인이 매우 좋은 반면에 이 중국향 수출은 조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만과 베트남, 이 아세안 쪽으로 반도체 수출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게 한국의 그 수출을 견인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역시 반도체 수출. 자, 지금도 코스피가 1.8%까지 네, 상승폭을 확대해가고 있고요. 오늘은 중간중간 약간 지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네. 혹시 뭐 다른 뉴스들이 있으면 기분 좋은 뉴스가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길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관세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사실 자동차, 뭐 의약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관세는 뭐 일본은 이미 뭐 우리보다 더 앞서가고 있는 느낌이고 우리는 거기에 묶여가지고 아직 실마리를 좀 더 찾아야 되는 느낌인데 네. 자동차 오늘 올라가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시장은 냄새를 맡은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좀 근데 반도체에 비해서 사실 수출하면 우리 양대 반도체, 그렇죠. 자동차. 이쪽이 너무 눌려 있는 감이 없잖아 있었으니까. 네. 좋은 소식이 좀 나올 것 같으니까 뭐 이런 반응이 어때요, 위원님? 시간이 좀 더 걸릴까요?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한미 협상이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하나 이제 기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일본은 15% 관세, 지금 한국은 25%를 계속 내고 있죠. 요 부분을 우리가 환입해서 이제 나중에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기대감이 하나 있으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 이제 매크로 데이터에서 자동차 수출이 제일 안 나갔나, 미국향으로 계속 부진하다, 이렇게 알고 계셨지만 사실 그 반도체도 쪼개서 보면요. 미국으로 안 좋은 건 맞지만 네, EU향 전기차가 지금 이번 연도 들어서 계속 잘 팔리고 있어요. 거의 뭐 전년 대비해서 60% 이상 이제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 그 CIS, 그러니까 이 러시아 그 주변 지역으로 이 중고차가 되게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헤드라인이 좀 밋밋한 거에 비해서 사실 그 자동차 수출 같은 경우도 요 하드 데이터가 받쳐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런 그 튼실했던 그 데이터들이 이제 지금 좋은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같이 좀 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사실 세부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 나온 것도 아닌데 네. 어떤 관세라는 뉴스 무거움으로 불려있던 게 오늘은 좀 같이 사실 진짜 한 5년,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현대기아차가 미국 본토에서도 굉장히 인기고 점유율도 그만큼 커졌는데 주가는 오히려 이렇게 좀 애석할 만큼 같이 못 가다 보니까 정말 관세 캡의 어떤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오늘 좀 올라가는 거 보니까 희망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이즈 부분도 자료에서 하나하나 좀 짚어주고 계시는데 관세가 역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한미 협상은 좀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또 한 가지 관세 중에서 품목별 관세에 대한 얘기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런 상호 관세 같은 경우는 이 IEEPA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미국의 그 대법원에서 혹시라도 이게 위법이다, 상호 관세를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위법이 되면 내가 관세를 못 걷어들이잖아. 그럼 나는 다른 카드의 관세를 계속 부과를 하겠어라고 하면서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얘기했던 게 이제 의약품 100% 관세. 이제 이거를 저번 달 말에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었죠. 그런데 다행히 이 의약품 관세 같은 경우에는 좀 보류의 상태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겁은 많이 줬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각 제약사랑 이제 얘기를 해보겠다. 그래서 이 의약품 관세는 이제 잠깐 보류되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부과되고 있는 그 관세 같은 경우가 지금 주방 욕실에서 쓰시는 이제 가구, 요게 이제 이번 그러니까 그제였죠. 그때 이제 가구에 25% 관세를 아예 매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면대나 캐비넷 이런 좀 무거운 그런 주방 욕실 가구에는 이제 관세가 매겨졌고요. 이게 내년이 되면 50%까지 올라간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실내 가구,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뭐 집안에서 천 가죽으로 쓰는 이제 뭐 소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관세가 매겨졌습니다. 별걸 다 진짜. 네, 정말 이제 하나하나 작게 들어가는 거죠. 그건 이제 내년 초가 되면 또 30%로 올려버리겠다. 요 얘기를 하고 이제 11월 1일 이제 다음 달 초가 되면 요 대형 트럭에도 25% 관세를 좀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각 국가들 간의 협상하는 그런 어떤 우방국에는 좀 혜택을 줄 수
수 있지만 아닌 다른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관세 카드를 꺼내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관세가 나오지 않은 파트들이 이제 반도체가 좀 가장 크고요. 네. 한국에도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요 반도체랑 뭐 태양광에 쓰이는 폴리실리콘, 요즘에 뭐 드론 이런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요런 데도 지금 그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연말쯤에는 요런 품목별 관세 뉴스가 또 새로 나올 수는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자, 미국향 수출 우려, 요게 이제 다음 장표인데 자동차 얘기가 이제 여기서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자동차 오늘 주가, 현대차 주가가 진짜 이거 진짜 갖고 계시면 좀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저 갖고 계신 분 알아요. 우리 닥터 K 형님. 많이 속상했었는데 오늘 좀 웃을 것 같아요. K 형.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자료도 한번 보여주시죠.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일본과 비교했을 때, EU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어떤 경쟁력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걱정을 했었던 건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약간 뭐 좋은 분위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근데 짚어볼 필요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우려였는지.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려했던 게 지금 자동차 관세가 다른 국가들, 뭐 영국, EU, 일본은 다 이제 25%, 27.5에서 지금 15%로 다 내려서 이제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너무 그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다. 이제 그게 좀 하나의 우려 요인이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EU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큰 경제권이다 보니까 좀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영국도 EU도 다 2개월 안에 협상을 타결해 줬는데 지금 일본과 한국은 공통적으로 좀 중국산 부품이 좀 많아요. 이 자동차 팔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동아시아 국가들은 그 중국산 부품 문제 때문에 좀 요 트럼프 행정부와 요 합의하는 데 좀 많이 어려운, 이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것 때문에 아마 5개월 동안 계속 이제 협상을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시간이 되게 부족했던 게 사실이었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마 한국이 뭐 5개월까지 끌기는 좀 어려워도 아마 10월 말 이후에야 요 자동차 관세 인하가 좀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좋은 소식이 빨리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0월 중반인데 거의 뭐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한국도 이런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한 11월 넘어서면 이제 한국도 요 25% 관세를 좀 낮출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일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결국에는 저희가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뭐 미국은 우리를 안 지켜주고 중국은 우리를 때리고 약간 이런 그 끼인각 사이에서 굉장히 뭐 G2 사이에 껴있는 게 우리나라인데, 미중 갈등 히토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서로의 보복전, 뭐 경주 에이펙이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이 미중 갈등은 지금 어떤 국면인지 좀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미중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동안 한 2, 3개월 동안 좀 되게 우호적인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중국의 뭐 H20 칩을 우리가 판매 승인하겠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요 히토류 수출을 그동안 확 줄였다가 이게 7, 8월 달에 히토류 수출을 다시 늘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국하고 중국이 사실 그동안 2, 3개월 동안 되게 좀 좋은 그런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이 너네 WTO 개발도상국이 특별 대우를 받으면 이제 뭔가 보조금도 많이 줄 수 있고, 이제 미국이 싫어하는 행동을 좀 하는 이제 보호무역 조치를 하는 건데, 그걸 중국이 지금 6년 만에 포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 되게 큰 양보였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10월에 들어와서 이제 분위기가 좀 급냉하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뭐 히토류 수출 통제를 한다, 뭐 항만 수수를 부과한다 하긴 했지만 실제로 요거는 이 10월 말일 날 있을 그 에이펙 그걸 앞두고 이제 서로 좀 기싸움,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둘 다 미국과 중국 둘 다 서로 경기의 침체를 원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서로 다 뭐 좋은 방향으로 뭐 합의가 도출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제 이 협상을 앞두고 그 전에 좀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긴장감이 있었다가 나중에 10월 말에 또 긴장이
긴장이 완화되는 이런 그 분위기가 연출되면 이건 오히려 주식시장을 더 안도 랠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밑바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석이 많아요. 만나기는 만날 건데 서로 대화의 끈은 지금 양쪽 다 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만나기 전에 어쨌든 우리의 카드는 요건데 너희 더 줘야 돼. 이런 약간 긴장감을 높여서 더 좀 많이 얻어내려는 전략이 아닐까. 근데 이것도 약간 좀 긍정적인 어떤 해석이긴 하잖아요. 결국에는 좋게 타결이 될 거다. 시장 분위기도 지금은 좀 그거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양쪽이 갖고 있는 무기가 말씀하셨지만 히토류, 한쪽은 반도체. 이거잖아요. 반도체 자립에 중국이 상당히 지금 좀 공을 들이고 있는 그렇죠. 맞아요. 이게 근데 아직은 너무 멀었다. 이런 분석도 있고 뭐 데이터로 좀 나오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보는 그 데이터 중에 하나는 확실히 중국이 지금 로직칩 쪽에서는 되게 빨리 발전을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가 한국 수출 중에서 80%가 이제 메모리 칩인 거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뭐 그 프로세서 로직칩, 뭐 CPU, GPU 이제 이런 거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AP 칩 같은 거. 그런데 중국이 이제 한국에서 이 AP 칩, 로직 칩은 안 사가요. 올해 들어서 거의 수출이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졌어요. 그거는 자체 생산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샤오미에서도 이번에 새로운 뭐 칩을 내보냈다 이런 얘기를 보니까 아무래도 로직 칩에서는 되게 중국이 빨리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정말 많은 포션을 파는 요 메모리 HBM 같은 경우는 아직 중국이 좀 따라오기가 한 2, 3년의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 나가는 지금 메모리는 거의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한국이 이 메모리 쪽에 대해서는 이제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AI 사이클이 지금 초기 이제 초중반 요 정도 들어서잖아요. 요 사이클이 갈 때까지는 지금 한국이 미국과 중국에 모두 다 납품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간이라고 봅니다. 이제 다만 한 2, 3년이 지나면 이제 중국이 뭐 빠르게 따라온다. 그렇죠. 요런 그런 뉴스들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진짜 2, 3년? 그것도 안 걸릴까봐. 왜냐면 2, 3년 전만 생각해도 이렇게 AI가 빠르게 성장할지 우리는 감히 예측을 못했으니까 지금 중국의 속도, 미국의 어떤 그 리딩,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계속 우리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반도체 봐요, 근데. 좋잖아요. 아니, 난 조금 더 올라가줘요. 형님들 공부 열심히 더 연구 열심히 해주세요.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국내로 좀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중국 받아가지고 여행, 중국인 여행, 뭐 무이자 여행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 준비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우리 내수주를 보니까 워낙 반도체에 좀 쏠림 현상이 있긴 하지만 뭐 화장품, 여행, 관광, 항공 좀 크게 눈에 띄지는 않거든요. 좀 퍼포먼스가 좋지는 않죠. 어떻게 보세요, 내수 쪽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데이터가 앞으로 이제 10, 11, 12월에 나올 데이터들은 되게 좀 좋게 나올 것 같거든요. 이제 펀더멘털은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워낙 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반기 아니면 3분기까지 좀 너무 많이 빨리 반영이 돼서 그런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번에 그 방한 관광객, 이제 한국을 들어오는 관광객이 지금 역대 최고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원래 한국이 가장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았을 때가 2016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치를 이미 넘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2025년도 다 하면 정말 2천만 명이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25년 말까지 좀 이 관광객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고 이제 그러다 보면 한국에서 쓰는 뭐 음식, 숙박, 뭐 여가 문화 이런 서비스업 GDP가 이제 더해지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 한국의 그 소비 상황 지수를 보면 이제 한국의 소비가 이제 회복된다 얘기를 했었는데 요 7월의 고점을 아직 못 뚫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 연휴가 지나가고 나서 이제 4분기에 좀 기저 효과를 받다 보면 작년 4분기에 이제 소비가 너무 안 좋았었잖아요. 그 기저 효과 때문에 아마 4분기의 소비 데이터는 좀 견조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가 이런 반도체 AI에 좀 쏠려 있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고 있는 거는 맞다. 근데 만약에 요 G2 관계가 좀 긴장이 완화가 되고 나면 좀 연말쯤에는 좀 다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확실히
반도체가 가면 이제 특히나 대형주가 가면 이제 지수가 가니까 네. 뭐 매일 얼마 돌파, 뭐 몇 년 만에 최고 뭐 이렇게 그렇죠. 나오지만 네. 실제 계좌가 너무 좋다 하는 분들은 약간 좀 온도차가 있지 않나요? 저는 계좌는 엄청 좋진 않아요. 지금 지수 가는 거에 비해서 이런 분들이 맞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좀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코스피는 지금 1% 넘게 상승해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그렇죠. 사실 강보합권 모압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이런 분위기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볼까요? 미국 셧다운 얘기로 오늘 지금 거의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할 얘기가 여러 분야, 여러 나라 이야기 지금 저희가 다 하고 있거든요. 셧다운 이야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셧다운 중인 거죠 지금? 네, 지금. 아니 근데 이 이슈가 너무 그렇게까지 불거지진 않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원래 예상은 됐었잖아요. 이거 네. 원래 좀 이래 왔고. 일기 때도 최장 기간이 트럼프 때 35일? 네. 셧다운이었기 때문에 근데 해결.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35일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시장은 크게 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셧다운이 되면 요 고용 시장이라든가 요 경기가 둔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또 금리 인하의 그 명분으로 사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금융 시장에서는 크게 두려워하는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셧다운 같은 경우는 사실 요 그 케빈 에셋 이분도 이 페드 의장 이제 다음 넥스트 파월 그 후보 중에 한 분이신데 이제 이분이 얘기하길 요게 셧다운이 되면 지금 주간당 이제 그 미국 GDP가 한 0.05%씩 이제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에도 지금 사람들이 겁을 먹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고용은 안 할 수 있어도 그 고용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GDP는 계속 늘어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이라고 하는 게 저 한 사람이 한 시간에 만들어내는 가치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챗GPT를 뭐 쓰기 전에는 뭐 한 시간에 뭐 2만 원, 3만 원 요 정도밖에 못 만들어냈다면 챗GPT를 쓰면서 한 시간에 5만 원을 만들어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GDP는 계속 올라가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셧다운으로 고용은 둔화될 수 있어도 GDP의 성장세 자체는 크게 훼손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생산성이 오르고 있지 않냐. 이게 셧다운이 돼도 지금 성장과 물가 이런 안정이 좀 공존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 그래프를 제가 좀 최근에 이제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그 미국 GDP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AI 투자가 한 미국 전체 성장률 한 1.7%의 4분의 1 정도를 AI 투자가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모든 뭐 주택 투자 이런 게 다 좋은 게 아니라 이런 통신 장비, 그다음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런 그 투자가 좋기 때문에 요 성장이 만들어지는 곳에 한국이 같이 껴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그 쏠린 성장이 미국에서도 좀 이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그게 그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명분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금리 인하는 하는 걸로 지금 가는 거죠? 네. 2번이나. 2번으로. 하는 것보단 저는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파월도 좀 힌트를 많이 주고 있다. 네. 증시는 또 파월의 메시지에 또 이게 환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금리 인하가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 될지가 더 이제 궁금해지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예측을 해볼까요? 저희가 이게 9월 FOMC 같은 경우 이제 한 번 금리 인하를 했고 이제 점도표에 2번으로 이제 찍혀져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10월, 12월에 한 번씩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요게 이제 컨센인데 9월 이제 어제 그저께였죠. 그 파월 의장이 와서 이제 그 연설을 하는 것 중에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거고 그리고 파월 저는 좀 중요하게 본 코멘트 중에 하나가 고용 시장에서 이 노동 수요가 훨씬 더 빨리 식고 있다. 그러니까 노동 공급이 줄어드는 것보다 노동 수요, 그러니까 기업이 고용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의지가 더 빨리 식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좀 인하해줘야 된다. 이런 스탠스 얘기를 처음으로 이제 합니다.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월러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계속 이제 금리 인하를 좀 세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부분이었고요. 파월 같은 경우는 이거 조금 물가 보면서 천천히 해도 된다. 약간 둘 사이에 간극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8, 9월 넘어오면서 요 파월과 월러의 그 의견이 두 번 인하, 이제 추가 인하로 같이 좀 수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미란 그 트럼프 쪽에 사람이 들어와서 되게 급진적인 주장을 하잖아요. 네. 뭐 3번 이상 더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요 경제학자들 위주인 요 페드 위원들은 좀 이번 연말까지 2번 인하는 고용 시장을 봤을 때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물가가 원래 어제 밤에 발표를 됐어야 되는데 CPI가 밀렸죠. 네, 밀려서 이제 24일 밤에 이제 발표가 될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거 하나 이제 보여드리면 네. 지금 이제 9월 물가가 이제 그 클리브랜드에서 보기에는 좀 3%를 하회할 것 같다. 요렇게 보고 있는데 제 생각도 요 소기업들한테 물어보면 실제로 8, 9월에 요 소기업들의 실제 가격 변화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용 시장이 그렇게 크게 좋지 않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 올릴 거야, 가격 올려서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워낙 이제 뭐 셧다운도 되고 그 경기 고용이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물가를 빨리 오르는 그런 느낌이 좀 이제 뒤로 밀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10월 지금 이제 유가도 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60달러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9월, 10월까지는 좀 물가 오름세가 주춤하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물가가 24일 네. 발표, CPI는 발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FOMC의 영향을 요거는 좀 보고 네, 줄 들어갈 수 수 있는. 있겠다. 네. 25bp 인하로 지금은 컨센이 좀 형성이 잡혀 되어 있는 거고요. 음. 이런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해볼까? 오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베이지북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게 경기. 왜냐면은 지금 계속 깜깜이 지표다 보니까 베이지북이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지금 경제 상황 큰 변화는 없는데 다만 관세로 인해서 물가 상승세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이게 그 관세 여파 때문에 그동안 이제 뭐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금리 인하를 좀 빨리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적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관세 여파 얘기는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 CPI 그 데이터에 반영되는 건 좀 느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영이 좀 늦게 되기 때문에 좀 금리 인하를 좀 초반에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물가 압력이 오히려 연말에는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CPI가 9월, 10월에는 좀 3% 부근에서 하회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다가 아마 11, 12월에 물가 상승 압력이 조금 더 이제 강해지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갈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지표가 CPI 이제 다음 주에 하나 나올 거고요. 네. 또 하나 고용 같은 경우에는 그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요거는 좀 주별로 집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목요일 밤에 또 집계가 될 텐데 이런 주간 데이터들이 미국의 고용 시장을 좀 볼 수 있는,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 뭐 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서 AI 뭐 꺼지지 않으면 시장은 뭐 계속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낙관론이 지금은 좀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거품 얘기는 사실 계속 나오잖아요. 네. 과열은 맞는데 거품은 아니다. 뭐 초기다. 뭐 이런 의견들. 아직 광기는 아니다. 뭐 이런 의견들 뭐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럼 지표를 뭘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거품의 지표 이런 건 없지 않아요? 사실 거품이라고 할 때는 뭐 주가 지수, 이제 시가총액을 이제 GDP로 뭐 나눈 뭐 이런 비율들을 저희가 뭐 주가 과열 지표 이런 걸로 좀 많이 보는데 여기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GDP가 요 생산성이 올라가면 사실 같이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 전체 경제에 대한 주가 지수의 거품은 그런 버핏 지수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생산성이 GDP를 올리는 그 속도도 사실 느리지는 않을 거다. 요게 GDP를 좀 빨리 늘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고용 없는 성장, 저희가 그 얘기를 2010년대 중반에 좀 많이 했었잖아요. 네. 지금도 어떻게 보면 AI가 사람을 대체해서 고용은 조금 이제 축소될 수 있지만 GDP는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도 한 번씩 의심을 해요. 제 옆에 앉아있는 홍앵커 우리 정 의원님 AI가 아닐까. 너무 이제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에이펙 기대감이 저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빅딜이 나오면은 정말 네. 경주 진짜 박수를 좀 치면서 우리 국격도 좀 올라가는 거고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기업체 또 총수들도 굉장히 많이 또 경주에 모인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또 동향 보고서를 아마 쓰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뷰로는 에이펙 어떤 큰 게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빅딜까지 기대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지금 G2의 경기가 좀 이렇게 그 관계가 급냉됐던 지금 이 상황이 조금 풀리기만 해도 시장은 되게 안도감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딜이 나오면 참 좋겠지만 그냥 서로 만나서 우리가 수출 통제를 조금 느슨하게 하기로 했다. 뭐 아니면 요 100%였던 뭐 그 관세를 뭐 없애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만 좀 나오더라도 이게 시장의 심리를 다시 이제 되살려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꼼꼼한 분석 좀 부탁드리고 저희의 과외 선생님이세요. 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유치원 선생님처럼 너무 자세하게 친절하게 저도 재밌는 댓글 봤어요. NH 지연 선생님 나오셨다고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좀 다 해주셨는데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전반적인 경제 상황 저희에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 또 저희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경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시황 기분 좋은 시황 좀 계속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약간은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돼서 1.59% 상승 3,715선 위치에 있는 상황. 외국인 기관 매수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코스닥이 보합권이에요. 강보합에서 진짜로 약보합 될랑말랑 정말 딱 고선에 위치해 있는 상황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끝내기 전에 오후에도 잠깐 인사를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황 앵커님. 네. 그 오후 클로징맨 여자 앵커님께서 아프셔서 제가 언제까지? 3일 동안, 금요일까지. 이번 주만. 네. 야,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질투? 이 자리가 더 좋아. 네, 여러분들 우리 홍선의 앵커가 또 오후에 금요일까지 클벨에서도 인사를 드리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많은 응원 좀 뵐게요.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죠. 네, 내일 뵐게요. 저희 그거 했으니까 부동산 여러분들 세미나 한 번만 더 열어주시겠습니까? 맞아요. 네, 한번 띄워주시고 10월 23일 줌으로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가 줌으로 세미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대책 이후에 나는 부동산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하신 분들 저희에게 신청해 주시면 줌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시장 끝까지 저희도 지켜보고 또 내일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